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그 목요일에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를 강의를 맡게 된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2주 전하고 저번 주에 내드렸던 숙제 혹시 다 완료를 하셨는지요? 기준가와 월저였습니다.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에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그 두 가지가 바로 기준가와 월저였습니다. 그죠? 월저. 자, 오늘 만기일 어떻게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기준가와 월저 대단한 위력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론만 얘기하지 마라. 사실 이 가격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론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가격 이론에 그치는, 말 그대로 이론에만 그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그런 어떤 에너지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신과 이런 좀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맞도록 제가 변형을 시키고 이제 같이 변형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전에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론에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 혹시 그 시중에 지금 이 가격 이론이겠죠. 가격 이론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책도 발간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론에 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마 너무 많은 부분을 신뢰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전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 부분에 너무 많이 심취를 하셔서 이 이론만 딱 들어보시면 도깨비 방망이 같습니다. 이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전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활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실전에 라이브로 매매를 했었을 때 이 부분에 왔었을 때, 이 가격이 왔었을 때 과연 어떻게 매매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 부분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보조지표의 수급, 그리고 옵션 예측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 자, 우리 배웠었죠. 옵션 예측, 미리 가격이 어디 찍어주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유효했었던, 내일은 새로운 유혈물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가가 잡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유효했던 4월 13일 나왔던 그 가격, 그래서 옵션 예측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옵션의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죠. 콜과 풋의 가격 프레임이 서로 상대적으로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 과연 얘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가. 물론 장 딱 시작해서 주어지는 가격이지만 이 시가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대가 붕괴가 되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좀 속된 말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터가 같다라는 거죠. 마치 이 파생판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입장이 되시라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어떠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포트폴리오도 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은 경제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이라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 눈이 뻘겋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들이겠죠. 세력이 팔기 위해서 눈이 뻘건 바로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을 짜고 매매를 해라.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판을 짜놓는다라는 거, 장 전에 어디까지 선물이든 옵션이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우리가 매매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 방송회원분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장 딱 시작하면 9시 초반분에 오늘 고점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59 한 초반대 259.1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딱 두 틱 빗나갔죠. 259.2 찍었습니다. 제가 신이어서 맞춘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옵션 가격에서 정확하게 미리 그 지점까지 간다라고 찍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부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나고, 나중에 그때 당시에 라이브 상황에서 어디까지 저점을 찍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매수를 보셔야겠죠. 고점을 찍었으면 이제 저점 찍으러 가니까 그 저점이 어디까지인지도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가격 이론이 뭐 이제 실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론 부분만이라도 이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도권 들어오기 전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현실적이라는 거였죠. 세 번째, 과연 이론에만 그치는 거였냐.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미 깨져 있습니다. 다 검증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 가격이 어디 찍고 들어가는 건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들도 뭐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 포함해서 이제 아마 제도권에 나온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재를 내신 분 빼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 제도권 부분의 기존의 어떤 틀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보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진보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차에 따라서 실전에 과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표와 수급은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결과를 얘기한다. 그렇겠죠. 통계니까. 이거는 뭐 2주에 걸쳐서 이제 귀가 아프도록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지나온 길을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길을 그대로 간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 이론 부분에, 요 설명드리자 가격 이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 현재까지 발전을 한 부분에서 첫 번째,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원까지는 그냥 가격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만 보고 있는 겁니다. 2차까지만 해도 조금 나아요. 상대 콜과 풋까지 봅니다. 자, 1차는 뭐였죠?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준가와 월저. 이 가격 무너지네, 맞고 튀기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1차원입니다. 요 정도로 이제 방송에서 3주 정도면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2차원입니다. 상대 콜과 풋이 맞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는 버서스가 좋겠네요. 콜과 풋의 대결이겠죠. 서로 풋이 죽어야 콜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3차원. 역시 전형적인 프레임이 되겠죠. 무슨 얘기죠? 빠바바바바바 이런 가격 틀, 절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1차, 2차, 3차가 있다면 옵션이 정해진 가격을 가겠다,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콜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시작합니다. 이제 콜이 올라가요. 얘도 뭐 행사가 그냥 얘를 들다 보면 얘가 뭐 1번 행사가, 2번 행사가, 3번 행사가로 할게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얘라고 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같은 콜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여기를 딱 맞고 부러지겠죠. 동시에 얘도 맞고 부러지겠습니다. 얘도 맞고 부러집니다. 같은 콜이니까. 그죠? 같은 콜이기 때문에 거의 고루한 콜 고점이라고 하죠. 그날 당일 콜 고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1번에 있는 콜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빠지겠죠. 뭐 2번 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얘도 빠집니다. 3번 말할 것도 없죠.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여기서 랄랄랄랄라 합니다. 자, 랄랄라 한다. 무슨 얘기죠? 이때 그날 당일 선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위, 아래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위아래 흔들만큼 흔들었다. 좋습니다. 뭐 차트 좋아하시니까 차트로 흔들만큼 흔들었다. 뭐 좋아하시는 62평선 터치했네. 뭐 21이평선 터치했네. 이 자리 매수 진입 자리죠. 이 자리 매수 진입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다? 대략 이쯤이 아니고 여기
이 가격 바로 매수의 진입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콜 매수, 선물 매수, 풋 매도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이 지나온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절대 이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얘네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얘가 깨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덩달아 같이 깨지고 내려오고요. 얘도 같이 깨지고 내려오겠죠. 그럼 왜 내려오냐는 거죠. 왜 내려갈까? 바로 얘가 덜 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물 고점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물 고점과 저점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고점과 저점인데 얘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요 폭이. 맥시멈하고 요 미니멈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이 간격 차가. 그래서 얘가 깨지고 밑으로 빠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 자체가 좁았다는 얘기죠. 얘 자체가. 옵션은 이렇게 지나온 길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계시던 것처럼 위로 쭉 뽑아서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너무 좀 지루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는 그 성경책에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상대의 가격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프레임. 자, 보겠습니다. 퓨처스입니다. 밑으로 꽂히고 있어요. 콜? 꽂히겠죠. 물론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풋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물론 이제 같은 층에 놔두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콜이 제가 2주간 말씀드렸던 상대 풋 기준가 예를 들어서 3.5를 맞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 여기서 신나게 웁니다. 막 울어요. 가지도 못하고 튀겨 오르지도 못하고. 그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맥시멈, 미니멈 요 선물 가격이 얘 여기서 반등 치고 올라갈지 반등 치고 아니면 이게 뚫고 내려갈지 내려갈까 올라갈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아리 점쟁이가 아니고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요거 계산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런 거 계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점 고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격들 실전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 요거 선물의 폭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실 너무 거창하게 대한민국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선물 가격 나왔던 대로 위아래 얼마 찍었는지 한번 유심히 계산해 보세요. 그대로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해진 가격은 만기까지 계속된다? 정해진 가격은 뭐였죠? 월죠. 물론 오늘은 프리미엄. 자, 이 옵션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원권, 그죠? 콜 회원권이건 푸드 회원권이건 이것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쫙쫙쫙 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오늘 장 중간에도 오전에 저점 고점 다 치고 열심히 흔들어댔습니다. 걔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 프리미엄이 쫙쫙 빠져주길. 왜냐? 나중에 그게 약속 어음처럼 돌아오잖아요.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 콜과 풋의 옵션을 깔끔하게 휴지 조각을 만드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전은 갱신이 됐겠지만 기준가와 월전은 똑같이 계속 위력적인 힘을 발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오늘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공부하셨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가, 월전 똑같이 진영을 구축해 놨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판을 짜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야 할 길목을 노려라? 뭐죠? 자, 월저가 있고, 기준가가 있고, 행사가별로 다양할 겁니다. 이게 있어요.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이 있겠죠. 여러 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옵션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고 떨어질지, 얘 붕괴하고 여기까지 갈지, 기타 등등.
여기 맞고 튀겨가지고 여기서 한번 찌글찌글 하면서 여기까지 갈 건지.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 역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점 찍고, 그죠? 고점 찍었으면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같은 고점이니까.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신도 못 맞춥니다. 맞추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 한 틱, 두 틱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한 틱, 두 틱을 먹자고 손절을 0.5포인트를 건다?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위험하신 거라는 거죠. 고점, 저점, 어차피 이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에선 다 가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면 저점, 고점 찍었으면 여기서는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트에서 차트 보고 아마 솔직히 그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차트 매매 이런 데 중간에서 유혹 많이 느낍니다. 왜냐? 차트는 추세 매매니까. 위로 상방 분위기, 하방 가는 분위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자살행위입니다. 이 기본조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점, 저점 찍었으면 덮어야 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컴퓨터 끄셔야 되겠죠? 자, 고가와 저가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고가와 저가에 숨겨진 의미. 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아까 1차, 2차, 3차 말씀드렸을 때 3차. 1차, 2차까지는 뭐 수많은 분들이 연구가 끝나 있어요. 뭐,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3차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알아서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옵션의 프레임은 뭐 처음에 선물에서 쭉 나와가지고 이항분포를 해서 쫙쫙쫙쫙 갈라져 나오죠. 왜 행사가가 2.5포인트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가, 고가의 평균을 쭉 내서 때려보면 2.5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옵션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선물도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겠죠. 상품, 상업적인 물건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팔고 우리는 사고 적당한 때에 뉴스 빵빵 터트려주고 옵션이 조금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뉴스 한번 나와주고 총부 미스김 뭐 옵션으로 풋옵션으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네. 그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왜? 우리가 옵션을 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매도를 치고 물론 뭐 우리도 뭐 개인들도 뭐 많이 이제 매도를 치신 분들이 뭐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옵션에 가장 숨겨진 생리는 파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프리미엄이 빠져버리니까. 감가상각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항상 이럽니다. 이 광고에서 옵션을 사.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큰 사건이 났었을 때 9.11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은 날이라든가 이런 식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 장이 추렁추렁 되죠. 그럴 때나 혹시 매수자가 유리할까? 대부분 매수자가 절대 유리할 수가 없는 프리미엄이 빠지는 게임입니다. 감가상각. 건물도 그냥 오늘 내일 막 쓰러지려고 해요.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런 건물에서의 어떠한 입장권 티켓을 파는 거죠.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걔네들이 어떠한 층간의 간격이 정해져 있다면 분명히 공을 던졌을 때 탕탕탕탕 튀기겠죠. 그 튀기는 이 한 처음과 시작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와 고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가와 고가는 절대 다른 게 아니죠. 아래에 고가는 위에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래에 고가는 위에 저가가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프리미엄이 쫙쫙쫙 빠지기 시작을 해요. 저가 더 내려오겠죠? 저가만 내려올 겁니다. 월저가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새롭게 자꾸 갱신이 나가요. 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가 똑같이 빠지죠? 고가 똑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월 단위의 월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2, 3일 뒤에
이만큼 빠져버렸네?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갭의 차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프리미엄이 빠진 겁니다만, 얘, 승부처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승부처가. 얘, 여기에 있는 저가에, 물론 여기까지 쳤지만, 기존에 있는 월저가 유효가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얘 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제 통계를 내시면서 공부를 조금 하세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기준가나 월저, 1차원적인 거, 기준가나 월저 같은 부분은 단순하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단순하게 외워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자, 시야를 넓히게 되면 판이 정해진 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정해진 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3차원입니다. 콜이 이쪽에 있습니다. 좌측에 콜이 있어요. 왼손으로도 그냥 제법 할 줄 압니다. 우측에 풋이 있겠죠? 좌측과 우측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걸까요? 완전히 달라 보입니까? 아, 얘는 올라가면 쭉쭉쭉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이고, 얘는 이제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얘는 쭉쭉쭉 내려가는 애들이니까, 아니, 반대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라는 겁니다. 똑같은 애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가격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같이 가격이 왜 붙을까? 공공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가격이 붙지? 콜의 고가와 풋의 고가. 혹시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등가에서 같은 가격이겠죠. 같은 행사가에서, 등 행사가입니다. 등 행사가에서 콜과 풋이 고가가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서로 교차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차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광고 나오기 전까지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바로 2차원입니다. 자, 콜과 풋은 다르게 출발합니다. 출발이 달라요. 콜과 풋은. 콜이 올라가면 풋 내려가겠죠? 자, 제가 콜은 실선으로, 풋은 점선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콜이 올라가서 고점을 딱 찍습니다. 자, 그럼 풋은 어떻게 될까요? 저가를 찍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가를 찍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콜이 내려옵니다. 그럼 풋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콜과 풋이 고가가 같아요. 얘 풋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 설명되는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콜은 가만히 있나요? 부러지겠죠? 무조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까 풋이 저가까지 찍어서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여기 선물 최고점이었죠. 얘가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를 통과했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콜 고와 풋 고가 같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교차를 했으므로. 이 교차가 대단히 어려운 거 아시죠? 교차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부 유명하신 제야의 고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중에 바로 이 교차입니다. 교차. 뭐 하는 자리일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교차. 진입하면 죽는 거예요. 진입하면. 왜? 이렇게 깔끔하게 교차를 안 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교체를 안 해요. 어떻게 되느냐? 속된 표현으로 추접스럽게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 아무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쪽에 들어가라. 들어가 보십시오. 절단납니다. 들어가요. 이게 가지면 고맙지. 반드시 또 옵니다. 이 교차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끌어당깁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얘가 왜 못 갔을까요? 다른 행사가 어디에서 중요 가격이 걸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기준가 예를 들면 256 아무개 옵션 280 256이라는 건 없죠. 255 285 아무개 옵션에 월저가 서로 맞고 계속 튕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콜고 푸코가 같이 찍었다. 요것도 상당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진입의 신호로서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팁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전 국민께 드리는 거네요. 가만히 보니까. 교차에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메일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가 부분입니다. 시가 부분.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거 질문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작년 8월 달에 말이야, 대한민국 이 선물 옵션 지수가, 선물 지수가 팍팍팍팍 밑에 꽂힐 때, 과연 그때 기준가 같은 거 없었냐? 월저 없었니? 아니, 왜 저항을 아무도 못했어? 예. 저항을 못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광고 보시고, 광고 뿅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잘 보셨습니까? 네. 배워야 산다 광고 나왔네요. 그 주식 전문가님도 좀 나오셨고. 주식이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의 숨겨진 의미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작년 8월 달에 기준가는 도대체 니들 뭐 했니? 어디 갔었니? 혹은 반대로, 아니, 네 말이 이상하잖아. 기준가에 튕겨 나온다며. 그럼 작년 8월 달에 쫙쫙쫙 내려꽂힐 때 뭐 했니? 그래서 시가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작년 쫙쫙쫙 내려꽂힐 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기준가, 여러 가지 가격들, 월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날 하루에 선물이 움직인 폭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가가 딱 시작을 딱 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디펜스를 했을 텐데 이놈의 시가가 처음에 깨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아무도 막아서는 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쭈루루루루루 빠지죠. 작년 8월 거 갭, 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자, 이만큼 왔습니다. 그날 장종료 땡 하고 쳤습니다. 다음 날 여기 중요한 가격 월저 버텨주는 센스. 근데 그 다음에 기준가가 또 있어주는 센스. 여기서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쭈쭈쭈 와가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또 깨지고 시작을 해요. 깔끔하게 경계막을 다 무장해질 시켜버리고 시작을 해버립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가가 하는 겁니다. 시가가. 물론 개중에 기준가 걸려있는 건 물론 있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가가 먼저 깨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가 조정할 수 있을까? 못하실 겁니다. 아니, 당연히 못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간절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다? 걔네들이 다 이미 게임을 끝내놓는 겁니다. 오늘 밑으로 쭉 뺄게 라고 8월달에 미친 듯이 내려 꽂는다고 사인을 이미 주고 있었던 거죠. 제 거 투자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 전략 도대체 왜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이 왜 바뀌어요? 언제는 이거고 언제는 이거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가가 이미 깔끔하게 힘들지? 장 시작하고 니네 깨기. 아니, 힘들겠죠. 기준가 월저 대단한 이 가격을 깨는 건데. 힘들지? 형이 깨줄게, 임마.
그래가지고 시가가 깨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도대체 얘가 오늘 장을 어떻게 끌고 갈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숫자표라는 거예요. 숫자표. 그 부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는 거죠. 콜 가고 싶습니다. 콜 가고 싶어요. 풋 동시에 이제 이번에는 약간 좀 비주얼적으로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풋은 이렇게 오는 거겠죠. 거꾸로 올 겁니다. 아마 풋은.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격 걸려 있습니다.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콜 절대 쉽게 못 올라갑니다. 선물 지수야 절대 쉽게 못 올라갑니다. 왜? 간단한 이유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매도의 세력이 물량을 밑으로 내려쳐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뭐 갑자기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섰네 그런 게 아니고 깔끔하게 그냥 너무도 단순하게 너무도 어이도 없게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 가격을 찾아봤더니 뭐 암흑의 기준가 월저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90%입니다. 풋? 안 무너지겠죠? 쉽지 않습니다. 얘 무너뜨리기. 콜? 결국에는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풋? 절대 이 가격 무너져 줘야지만이 콜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연 무너질까? 아닐까? 과연 무엇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폭으로,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만 요 폭으로 위치를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이게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 맥시멈, 미니멈.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요거를 잡고 이거를 연구를 해야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이. 맥시멈과 미니멈 부분에서 어디에서 여기서 다 찰 때 찼으니까 아마 얘는 안 부러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풋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반대쪽의 반응을 살펴라. 풋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어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고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 깔끔하게 눈 딱 감고 매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매매라는 겁니다. 이평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이즈음 이근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딱 맞고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세력의 입장이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력 입장이 되라. 혹시 지금도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뭐 서울 여의도 증권사무실에 출장 나와 있는 마이클이나 존슨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문된다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뭐 슈퍼컴퓨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그러한 컴퓨터가 있는데 걔네가 물량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신빙성이 너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옵션, 선물, 현물 따라라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요. 저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한번 흘립니다. 뭐 눈물까지 흐르진 않지만 하여튼 시스템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국인의 포지션 제일 잘 맞는 때 오차는 좀 있습니다만 각 증권사마다 오차는 있습니다만 제일 잘 맞는 때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HTS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현물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량 빠바바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선물도 같이 나가고요. 왜? 일단 돈을 따야 되겠거든. 해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해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존슨이 앉아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존슨이 언제 그걸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있나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미는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죠,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거기서 뭐 양매수 나오고, 뭐 스트레드 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어려운 용어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걔네들은 컴퓨터 간다는 겁니다. 기계가. 그렇다면 우리도 매매를, 우리의 피 같은 돈을 거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 눈으로 봐서 뇌로 가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수많은 가격 들어가지고 찬스 잡으십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고민하십니다. 그 지점 딱 오면. 아, 이거 한 틱이면, 한 개약 한 틱이면 이거 삼겹살 이거 25,000원이면 삼겹살 2인분에 이거 공깃밥 하나에, 그죠? 뭐, 친한 친구분이면 뭐, 소주 한 병 나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유복한 자금입니다. 그거 생각하는 순간,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찬스는 안녕 하고 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박사적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굳이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 이런 파생판에 굳이 도박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건 약 다소간의 억지라는 느낌은 뭐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과감성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파생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담배값만 벌고 말겠어. 라고 한다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만약에 전업이라든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선물 옵션을 생각하셨다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눈으로 들어와서요, 손으로 가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뇌로 가면요, 고민과 상념과 번뇌가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미국장 쳐다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장이 많이 빠지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고 이거 저도 본 지가 2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쪽에 둔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계랑 싸우니까. 걔네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우리는 그냥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걔네가 하는 매매하는 방식대 우리도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선물 옵션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겁니다. 상품. 물건을 팔고 싶은 거예요. 누가? 존슨이, 마이클이.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는 프리미엄을 가차없이 빼고 싶습니다. 그죠? 프리미엄을 가차없이 빼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중요한 가격에서의 움직임. 왜? 걔네가 정한 거니까. 혹시 내일 첫날이죠? 내일 6월은 첫날입니다.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첫날입니다. 왜 저가가 거기 잡힌지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왜 고가가 거기 잡히고 저가가 저기 잡히고 왜 콜과 풋의 저가가 거기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지겹게도 한 달 내내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한 달 내내 그 가격이 괴롭히니까 한 달 내내 그 가격이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니네가 거기를 저가로 정하면 우리도 따라갈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판을 짜놓고 매매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교과 과정에서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을 짜놓고 매매하라는 거였습니다. 장 전에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하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딱 보니까 느낌 오시죠? 고점 어디까지 칠 것이고, 저점 어디까지 칠 것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준비해라. 그럼 대부분의 경우가 사기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거를 미리미리 찍고 들어가느냐?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장수할 겁니다. 배가 불러요, 아주.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요, 대단히 무섭게 매매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사실 오늘 3주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그동안 뭐, 다 떠들 건 떠들었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팁이나 몇 개, 오늘은 이제 실전 활용이 주가 되는 거니까 팁이나 몇 개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아마 저희 교육회원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을 것 같아요. 장전에 시작을 합니다.
기준가, 월저, 삐삐삐삐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대여섯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이렇게 이 정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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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행사가별 기준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많은 그런 그 폭이 뭐 하루에 선물 지수가 막 15포인트 막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월저라든가 기준가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시가의 위치입니다. 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뭐 미국장 보시고 뭐 유로존 뭐 유로 무슨 뭐 버냉키의 발언, 오바마의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가지 등등 정치적인 이슈 혹은 경제적인 이슈 뭐 IMF 총재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슈가 차트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안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로지 시가만 믿습니다. 자, 시가의 시작입니다. 시가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적당히 정한 어느 기준선까지 딱 정해놓고, 사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장전에 무슨 뭐 고가가 어디고, 장 딱 시작한 다음에 고가가 어디고, 저가가 어디고, 맞추는 게 말이 돼?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제가 반박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그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시가가 딱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한대요. 기준가에 여기까지 맞고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기서부터 밑에는 얘도 하나 될 수 있겠죠. 아마 얘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폭이 얼마일까? 1단계. 여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요 시가의 위치는 항상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가 사이에 껴있죠. 기준가 사이에 껴있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분명히 대략적으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첫 번째 얘를 먼저 잡아야겠죠. 뭐 얘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잡아도 되겠죠. 근데 얘는 후보에서 탈락이야. 왜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선물 상승 포인트가 선물 이렇게 흔들어주는 포인트가 8포인트네? 8포인트 흔드는 거 좀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아마도 얘에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시가 딱 나왔을 때, 그죠? 딱 나왔을 때, 기준가, 월저, 이쯤에 중요한 가격, 여기서 맞고 튀기겠구나.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응용이 가능하시죠? 우리의 머리, 제 머리는 젤 바르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쓰시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리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기계적인 그런 거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 약간 좀 성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리는 장식품입니다. 그냥 어깨 위에 걸쳐놓은 장식품. 자, 시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아마도 얘는 조금 그렇고 밑으로 하방으로 미친 듯이 꽂히지 않는 한 일반적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길 것이다 라고 짜자자자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언제요? 장 전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요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10분도 안 걸려요. 요거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딱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행히 여기서 딱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아마 여길 거야. 근데 만약 얘가 뚫리면 여기까지도 가겠다. 자, 여기서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이 저점 여기고 여기까지.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점 거기니까 거기 뚫리면 그다음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라고 전화하면 친구들한테 딱 날라오는 한마디. 정신 차려. 아닙니다. 해보세요. 무섭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러한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많은 숙달이 필요하세요.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이런 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들 있죠? 그 점들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거기까지 흔들어주면 땡큐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딱 깔끔하게 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판을 짜놓고 매매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무 그냥 흔히 드리는 말씀. 이런 표현은 속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손바닥에 놓고 부처님,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지. 딱 놓고, 또 거기서 또 거기까지 고가 치러 가는구나. 지금 고점 찍었으니까 또 저점 찍으러 가는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젠 드물어오면 잔소리입니다. 장을 손바닥에 놓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장전의 전략을 딱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장 전에. 시가 나와서, 왜냐면 시가 나와서 그때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가 나와서 만약에 그때 하시려면,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숫자만 딱 넣으면 고점 어디 저점 어디 딱 나오게끔. 딱. 그렇게. 그거, 엑셀 요새 많이 발달들이 많이 되어 있죠. 주변에 엑셀 좀만 잘하시는 분들, 그분을, 그냥 점심 한 끼 사시고, 저녁 한 끼 사시고, 생각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짜자자자작, 공유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장전 딱 수입해가지고, 장이 시작을 딱 합니다. 장 딱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내가 예상을 했던 케이스대로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4칸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칸에 걸렸는데, 약간 거기서 위에서 시작했다든가. 그죠? 약간 위에서 시작하는 거. 시가, 절대 중요한 가격에서 시작합니다. 허벌판에서 아무 데나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 중요한 가격에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가격이 뭔데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만의 어떠한 간직하고 싶은 비밀? 그런 게 좀 있는 거겠죠. 자, 하여튼 시가는 중요한 가격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물량,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가격에서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딱 시작을 딱 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 클럽에 올리는 장 초반에 어떻게 할 건가? 상방으로 뽑을 건가? 유효기간 1시간이겠죠. 유효기간 1시간. 상방으로 뽑을 건 장 초반 방향입니다. 상방으로 뽑을 건가? 하방으로 뽑을 건가? 아니면 위아래 신나게 흔들어 줄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보고 이 매매를 장 초반에 어떻게 매수를 위주로 잡을 것이냐, 매도를 위주로 잡을 것이냐, 이런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루장의 추세를 이제 봐야 되죠. 이 역시 가격에서 다 쌓인 빠바방 날라옵니다. 아닐 것 같죠? 어느 옵션이 어디에 껴있으면, 옵션 가격이 어디에 껴있고, 뭐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껴있으면, 오늘은 어디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쭉 뽑아가는구나. 하방으로 쭉 뽑아가는구나. 판을 결정해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방향이 있겠죠? 자, 거시방향 뭐죠? 스윙입니다, 스윙. 여러분들이 하지 말으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윙 매매입니다. 오버나잇.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거시방향. 가급적 상방 방향이다. 가급적 상방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낫지 않을까라고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거시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끝났어요, 이제. 매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되죠? 와우, 오늘 수익 나서 좋아. 혹은, 오늘 요새 이렇게 성적이 안 좋지 하고 컴퓨터를 끄실 게 아니고 바로 기록하실 거, 중요한 가격도 나온 거 기록하셔야 되죠. 이 실전 가격 프라임 매매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부분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의 선행성이라는 겁니다. 지나고 다 결과론적으로 꽤 맞추는 차트보다는 훨씬 차트나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라는 게 이제 보조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토캐스틱, MACD,
지나고 나서 통계적으로 쭈루루 자동적으로 만드는 사실 그런 거는 전 세계 어느 선물 다 적용되죠. 제가 가끔 난감할 때가 야간 선물도 하냐고. 야간 선물 옵션에 갖다 또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차트를 했다라면은 뭐 전 세계 무슨 뭐 구리 니켈 거래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를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다 되니까. 주식 말할 것도 없죠.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옵션의 가격 프레임 매매는요. 옵션의 프레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몇 개 안다고 해서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디가,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제 책을 미리 한번 좀 읽어보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책 읽고 뭐 하고 뭐 해서 아우 좋아 이제 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가격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프레임입니다. 옵션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이 미리미리 찍었던 이러한 가격들 그 자리에서 프레임 똑같이 정교하게 맞아 부러지고 통과하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고 저점의 확인. 아까 말씀드렸죠. 장전에 나왔던 그 가격들 쭉쭉쭉 고점과 저점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전 가격 매매 이제 뭐 1차라면 1차 부분이 있는데 대응 매매 가장 중요하겠죠. 차트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실전 가격 프레임 매매는요. 예측입니다. 미리 어디까지 가겠다 정해놓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오면 아는 거지 뭐. 뭐 전략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즉 대응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의 대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까지 가다가 중간에 부러졌으면 왜 부러졌지? 어떠한 중요한 가격이 있었길래 거기서 맞고 튀겼을까? 이거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프레임 자체를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위아래를 흔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보고 매매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축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지금하고 다른 어처구니 없게 있는 그러한 매매는 이제는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3주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게 제도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또 추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